안녕하세요. 찐돌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법 관련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앞서 처음 영어를 시작할 때 제가 어느 상태였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영어를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토익을 한답시고 조금 깔짝깔짝 듣는데 정확하게 영어의 시제나 형식이나 이런 건 일단 다 까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단어도 솔직히 너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수험을 시작하기 전에 기출을 한번 풀어봤어요. 다른 거는 한국말이니까 어떻게든 풀 수라도 있겠는데 영어는 진짜 손도 못 대고 다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노량진 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시작했죠. 일단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처음 시작할 때 자세부터가 좀 틀려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단어도 되게 기본적인 단어도 모르는데 일단 공무원 단어장을 사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내 주제도 모르고 그냥 그거부터 외우기 시작하고 원래는 문법을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잡힌 다음에 독해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앞서다 보니까 문법이랑 독해도 다 같이 공부를 하고 그냥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아요. 뒤죽박죽인데 내 주제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서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꽈락 점수로 첫 시험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무엇부터 잘못했을까 내가. 근데 생각을 했는데 가장 제가 간과하고 가장 중요했던 점은 제 주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 공부하고 있다. 그냥 이런 거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게 중요했지. 내가 어느 상태인지 파악을 못하고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서 하다 보니까 발전도 없고 그냥 시간만 시간대로 쏟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좀 깨닫고 공부를 하면서부터 예전 단어장부터 바꿨어요. 단어장부터 제 주제를 알고 중학 단어장을 하나 샀어요, 미리. 그래서 중학 단어장을 하나 사서 그거를 한 달 정도 봤어요. 물론 처음엔 좀 힘들었죠. 다른 사람들 막 되게 멋있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보카바이블, 공무원 단어장, 막 이런 거 갖고 다니는데 나만 중학 단어 갖고 다니면서 외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 좀 보는 시선이 한심하다. 그런 거 좀 창피하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창피하긴 한데 그 중학 단어가 보여지는 것도 창피하긴 한데 그 단어장 안에 있는 단어를 모르는 내 자신이 더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를 꽉 깨물고 단어를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된 분들은 그냥 문제 풀고 많이 풀고 기출 많이 돌리고 이러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저처럼 완전 베이스 같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구문이랑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에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 공부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서를 다 건너뛰고 바로 단권화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기본서를 건너뛰라는 말씀을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가 판단하기에 제가 그 기본서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기초부터 잡아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영어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 구조가 보이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공부법을 바로 적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문장을 봤는데 구조가 전혀 안 보인다. 간단한 문장이라도. 그리고 구조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이런 형식 자체도 모른다. 그러면은 기본 강의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시고 이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저의 공부법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를 할 때 공부 순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공부는 기본은 단어예요. 단어는 매일 외워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날에도 단어를 외우고 갔어요.
그리고 시험 바로 보기 직전에 아침에도 단어를 보고 시험을 바로 봤죠. 그만큼 영어는 일단 단어를 많이 알면은 제 생각에는 한 50% 60%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첫째는 단어고, 둘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를 하기 전에 문법을 어느 정도 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문법을 하고 그다음에 독해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 사이에 구문 공부를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공부법이고 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게 정답이다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저는 독해보다는 구문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문 분석은 진짜 초창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 이제 구문 잘한다, 잘 끊는다, 그런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저는 구문도 똑같이 시험 보기 전날까지 몇 문제라도 뽑아서 구문 분석하고 막 동사 찾고 자르고 이거를 하고,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도 저는 구문을 하고 갔어요. 베이스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단어랑 구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진짜 내가 밥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외우고 또 많이 끊어보고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공부법을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처음에 단어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법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문법이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았다 그러면 구문을 플러스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기본은 단어, 문법, 구문. 이 중에서도 구문이랑 단어가 핵심. 이제 문장을 봤을 때, 아 이거는 동사다. 동사 앞에 주어가 여기까지 있고 목적어 잡을 수 있고 목적격 보어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거 몇 형식이다. 구분이 딱 된다. 그러면 이제 제 공부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일단 단거나 책은 문법책을 단거나 책의 핵심으로 뒀어요. 왜냐면은 기초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단어랑 문법은 이게 나왔던 게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기출을 활용할 수 있고 반복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렇게 기출 독해를 풀어도 맞고 틀리고는 그렇게 기출 독해를 풀어도 맞고 틀리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 생각엔. 왜냐면 이 문제가 똑같이 다음번에 시험에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출을 풀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어휘 쪽이랑 문법 쪽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단거나 책은 문법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동기 선생님의 100포인트 요약 노트를 저의 핵심 단거나 책으로 잡았거든요. 요거랑 단어책은 복합와이브를 했어요. 시중에 공무원 단어장도 많긴 한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이번에 샀을 때 이 미니 단어장이랑 이게 데스크북이 따로 있더라고요.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이 데이별로 이렇게 나와서 단어 외울 수 있게.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복합와이브를 했나? 제가 시험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도 기출도 거의 안 풀어본 기출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복합와이블이 양이 굉장히 작아요. 데이 1에 단어가 25개가 들어가는데 40데이밖에 없어요. 그럼 표제어가 1000개밖에 안 되죠? 그럼 저는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는 적중률이 상당해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단어 수가 작아요. 단어 수가 적으니까 회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8421 공부법을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단어도 8421을 적용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1대1에 하루로 이제 25개를 외워요. 하루에 25개. 그럼 40대2가 되죠. 40일이 끝났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데이 2개를 잡고 하루에 데이 1이랑 데이 2, 그럼 50개죠. 그렇게 외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40개를 외워요. 그 다음에는 1데이, 2데이, 3데이까지 해서 75개죠. 이렇게 해서 40데이까지 끝내요. 그 다음에는 1데이, 2데이, 3데이, 4데이 해서 100개죠. 그 다음에 40데이까지 끝내요. 이거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1부터 40데이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게 841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걸로 적용을 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진짜 작아서 주머니에다 넣고 뭐 밥 먹으러 갈 때나
아니면은 이동할 때 보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이쪽으로 보면은 mp3가 있어요. 다운받을 수 있게. 근데 mp3를 귀에다가 다운받아서 음원을 들으면서 하면은 그것도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만약에 특히 이동할 때는 보기가 편한데 밥 먹을 때는 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냥 mp3로 틀어놓고 그냥 밥을 먹으면서 단어를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단어장을 외우는 거랑 이렇게 독해를 하는 거랑은 약간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단어장은 독해를 하기 위해서 외우는 단어장이 아니고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우는 단어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장의 단어 외에도 독해를 풀면서 이렇게 독해를 풀면서 모르는 문제는 그때그때 표시를 해서 하루에 독해로 한 50개 정도 단어를 추가적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단어를 50개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일단 그 독해를 풀면서 그 단어를 몰랐을 때 그 문제를 맞출 수 없을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계속 반복해서 그 모르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이 문제랑 저 문제랑 계속 푸는데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단어는 외웠어요. 그냥 독해를 풀면서 모른다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애매한 게, 저 같은 경우도 단어가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막 80점, 막 90점 그렇게 맞더라도 그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좀 상당히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단어들을 다 외우다 보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데 핵심으로 역할을 하는 단어거나 아니면은 여러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빈출이 되는 단어를 기준으로 하루에 50개씩 독해 단어를 따로 외웠습니다. 결국에는 단어는 어휘 단어 따로, 독해 단어 따로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단어장을 1시간 정도 외웠던 것 같아요. 계속 잡을 수는 없으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외우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뭐 중간중간 쉬는 시간, 집중 안 될 때, 저녁 시간, 그리고 모든 걸 저는 한 11시쯤에 끝냈거든요. 공부를. 11시쯤에 끝내면은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보고, 거의 하루에 한 5번 넘게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를 하시고, 이제 핵심인 문법 포인트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100포인트라고 해서 한 포인트당 이렇게 주제가 하나씩 나와서 이게 포인트가 100개를 해서 전체 단어 주제를 하는데 굉장히 얇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상 이게 비는 게 없더라고요. 거의 시험 주제로 나오는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독해나 구문 같은 경우에는 심우철 교수님 강의를 들었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동기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일단 국어나 영어 같이 이게 분야가 나뉘는 거 있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 있고, 비문학 있고, 그 다음에 또 문법 있고, 맞죠? 한자도 있고, 이렇게 과목별 하나에서 분야가 막 나뉘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한 선생님한테 다 듣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냥 그 분야별로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국어도 똑같이 그 분야별로 맞는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영어도 똑같이 문법이 있고 독해가 있으면은 자신한테 맞는 선생님한테 듣는 거를 추천드려요. 항상 이렇게 단거나 한 거 있잖아요. 단거나 한 책은 갖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기출할 때도 똑같이 한국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문제를 푸는데 내가 이 선지를 몰랐다. 이게 선지가 까다로웠다. 하는 거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 여기다가 단거나 책에다가 다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를. 이렇게 단거나 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봤던 거는 저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시험장 갈 때까지 가져가는 책은 이 두 책밖에 없어요. 하나는 단거나로 만든 100포인트, 하나는 기적의 특강인데요.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처음에는 기출 어휘가 나와요. 뒤에 기출 문제도 이렇게 뽑아서 나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기출 문제지를 따로 사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프린터 뽑잖아요. 예전 기출. 이거 프린터로 뽑아서 한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기적의 특강에 나오는 이 어휘 부분을 다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독해 기출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어휘랑 문법인데, 문법은 여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 단거나 책에다가 넣어서 적용을 해서 공부를 했고, 어휘는 이 책에다가 이렇게 있긴 해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100%다 커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정리를 했어요. 모르는 어휘는. 기출 중에 풀었던 것 중에서 모르는, 이게 100% 기출을 다 커버를 하지는 못해서 9급, 7급 다 커버를 하지를 못해서 모르는 거는 여기다가 더 썼죠. 여기다 플러스를 하면서 커버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두 권이면은 단권화는 영어 단권화는 이거 두 권이면은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첫 번째는 어이고 계속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는 이 동사고 이어 동사라고 하죠. 제 생각에는 시중에 나온 책들 많이 봤는데 이어 동사랑 생활 영어는 저는 이 책이 탑인 것 같아요. 이동기 교수님 강의도 너무 좋고, 그리고 핵심만 딱 골라서 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다른 책들 보면은 이어 동사랑 그 생활 영어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 선을 잡아주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완전 최소한 이거는 꼭 보고 들어가야 돼 정도로 잡아주셔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못 잡으면은 그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딱 이 선을 진짜 잘 그어주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이것까진 봐야 돼, 이거.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진짜 추천드려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특히 저는 이어 동사랑 생활 영어 부분은 진짜 좋다고, 기적의 특강 이름 그대로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단권화는 이렇게 두 권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려볼게요. 이게 문법은, 그러니까 설명은 한 선생님한테 들어도 되는데 문제는 최대한 여러 선생님한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진짜 시험을 많이 보면서 이게 터득된 그런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희끼리 얘기니까 한번 딱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솔직히 제가 영어 하프, 이동기 선생님 영어 하프도 많이 풀고 심우철 선생님 봉투 모의고사도 많이 풀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거기에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딱 문제만 보고 선지만 보면은 답이 딱딱 나와요. 근데 실전에 가면 그렇게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선생님들마다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어떻게 캐치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프 거의 막 문법 나오면은 어쩌다가 하나 틀리고 거의 대부분 다 맞아. 근데 막상 시험 보면은 그게 전혀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렇게 한 선생님, 두 선생님 문법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것에 제가 어떻게 익숙해졌다고 하나? 이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다른 거를 물어보는, 다른 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접했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공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패스를 끊으면은 하프 같은 거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월요일 날은 이 선생님 거, 화요일 날은 이 선생님 거, 수요일 날은 이 선생님 거, 이렇게 한 네다섯 분, 한 세네 분? 많으면 다섯 분? 정해가지고 그냥 돌려가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러면은 느끼는 게, 아,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구나. 아,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구나 하는 게 순간 번뜩번뜩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실전에서 도움이 엄청 많이 됐어요. 이상으로 영어 공부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